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처음 보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읽는다는 게 한글을 읽는 것처럼 쉽지는 않죠. 네, 영어 읽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는 게 바로 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 옆에 보시면은 단어들 같은 거 좀 써 있죠.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녀석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알려드리느냐?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요거 예전에도 봤던 건데요. CNN 뉴스에서 기사를 따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동그라미들을 좀 쳐놨는데 영어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 중에 몇몇 단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녀석들을 우리가 미리 학습해 놓는다면 영어 읽는 거 한층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딱 4가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EST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LY 있어요. 이 LY로 끝나는 단어는 영어에서 1000개가 넘어갑니다. 너무 많은 거고요. 세 번째 CAL로 끝나고요. 네 번째 MENT로 끝나는 정말 많이 쓰이는 녀석들 오늘 쭉쭉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읽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단어들도 많이 나오니까 나 저 단어 들어봤는데 나 이 단어 알고 싶었어 하는 단어들은 같이 익히시면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배워볼 거는요, EST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자, 요거는요, 발음이 우리 알파벳 대표 발음이랑 동일하게 E는 에 발음이 나고요, S는 스, T는 트 해서 제가 한글로 에스트라고 써놨죠. 네, 에스트라고 읽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저 멀리 가면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걸 배워요. 엄청 나중이에요. 그때 되면은 좀 발음들이 많이 달라지는 녀석들이 나오지만 당분간 우리가 배울 때는 에스트로 외워놓고 있으셔도 거의 다 에스트로 읽힐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GUEST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U는 그냥 GU에 나와 있는 U는 소리 안 나는구나, 묵음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예외예요. 요거는 손님이라는 뜻이고 한국말로는 보통 우리가 게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자, 게스트하우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게스트, 손님들이 와서 하우스, 집처럼 머무는 곳이에요. 저기 우리 유럽 여행 같은 거 가면은 호텔이 너무 비싸니까 저 어릴 때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서 잠 많이 잤습니다.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사람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님 아니면 뭐 어떤 행사에 온 하객 같은 사람들을 게스트라고 하고요. 역시나 EST로 끝났죠. 자, 이렇게 발음합니다. guest, guest. 좋아요. 다음 장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EST는 사실 쉬워요. 한 세 번째 CAL 정도 될 때까지 LY도 쉽고 EST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EST 앞에다가 T를 붙였습니다. T 발음 T이죠. 그렇기 때문에 est 붙이면요, test, test가 됩니다. 여러분, 테스트가 뭘까요? 네, 어떤 시험, 실험 이런 거 테스트라고 하죠.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시험해봐야지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밑에 BEST는요, B가 B 발음이 나왔고 뒤에 St가 붙으니까 best. 네, best는요, 최고를 뜻합니다. 저기 LG 가전 파는데 LG best shop of best, 최고의 것들을 판다 라고 이름을 지어놨었죠. 지어놨죠. best는 최고의 란 뜻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자, 또 쉬워요. WEST는요, W 발음만 붙이시면 되겠죠. W는 우 발음이 나고 뒤에 St니까 west가 됩니다. west는요, 서쪽이에요. 서쪽은 west, 동쪽은요, east입니다. 그죠? west. 그 밑에 보면 W가 아니라 V가 나왔어요. 여러분, V 발음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여기다 한글 표기는요, 비읍이라고 해놨지만 요건 늘 주의하셔야죠. F 발음에서 F 발음에서 성대 울려주시는 거예요. F 발음 어떻게 했습니까? 밑입술에다 윈이 대시고
공기 뿜어줬던 거에서 성들을 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다가 est 붙이는 거예요. vast, vast. vast는요, 쫓기를 뜻합니다. 좋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chest가 나오고요. 이 ch도 많이 쓰이는데 아마 우리 채널에서는 아직 강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ch는요, 치킨 할 때처럼 발음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다가 est 붙이니까 발음이 어떻게 나요? chest, chest. chest는 가슴을 뜻합니다. 그 여성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그 신체적으로 여기 가슴 부위, 그죠? 여기 가슴 부위를 chest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invest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vest 쫓기 배웠습니까? vest 배웠습니다. 그 앞에 in만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발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vest. invest는 어딘가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내가 뭐 주식에 투자합니다. 건물에 투자합니다. 집에 투자합니다. 그런 투자가 invest가 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쌤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단어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필요한 단어들, 사실 여기 이제 뭐 이번 장에도 digest나 interest 같은 단어가 나오겠지만 이 단어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필요한 단어 초보자 레벨부터 순서대로 우리 다 배울 겁니다. 읽는 게 최우선이고 내가 이전에 한국에서 살면서 들어봤는데 궁금했었는데 했던 단어 정도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EST 너무 쉬우니까 쭉쭉 가볼게요. 자, digest는요. 요거 한국식 발음으로 읽자면 다이제스트예요. 요새 워낙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영어를 뭔가 한국말처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지죠. 그래서 사실 이 digest가 소화하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요거 그냥 소화라는 좋은 말 있지만 어떤 약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다이어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과자 같은 거 보면 digest라고 많이 써 놨습니다. 그죠? 그 발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화하다 digest가 되겠고요. 역시나 est가 붙었다. 그 밑에는요.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관심 앞에 INTER 붙어 있어요. inter 붙어 있고 뒤에다가 est 붙여주면 관심이 됩니다. interest. 나중에 보면 우리 interested, interesting 이렇게 이제 초급자에서도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이요. 자, 우리 EST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요. FOREST. FOR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FOR 해서 forest. 요거는 뭐냐면 숲이에요. 저기 아파트 이름도 우리 뭐 보면 뭔가 숲에 있는 아파트들은 포레스트 어쩌구 뭐 이렇게 막 많이 붙이죠. 그 포레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숲이 나무가 우거진 그 숲을 말하는 그 forest 되겠고요.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KBS에서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그 전화된 액수가 그분께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가는 거 그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그 request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뭔가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필요하신 분께서 요청한다. 그래서 사랑의 request. QU는 원래 쿠아 발음 나죠? request라고 하고요. 뭐 한국말로 하면 그냥 request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다. EST 쉬우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LY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LY로 끝나는 단어는 1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직접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1000개가 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겠죠. 이 LY는요. 역시나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알파벳의 대표 발음으로 읽힙니다. L 발음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리을 발음 나죠. 그리고 Y는요. E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리가 되는 거예요.
리가 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때에 따라서 리로만 발음이 나지 않고 lie라고 발음, 그러니까 리가 아니라 라이라고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우선 우리는 리만 배워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사랑 내지는 사랑하다 라는 단어 love, L-O-V-E. 요거는 이제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잘 아시죠? love 뒤에다가 ly 붙인 거예요. lovely. 자, 한국에서도 TV에서도 많이 씁니다. 진짜 러블리하다. 러블리한 거 뭘까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막 이렇게 막 애교를 떨어요. lovely합니다. 3살짜리, 2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막 엄마 아빠 보면서 까르르르 막 웃습니다. 그죠? 까르르르 막 웃어요. 그때 어때요? 완전 사랑스러워요. 그때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love 뒤에다가 ly 붙여서 lovely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은요. 여기 이제 친절한 영어 교실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요거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듣다 보니까 좀 어떤 거 같아요 라고 남겨주신 거 좀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친절한 영어 교실은 제 생각에 제가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어 초보자분들 영어 읽기부터 나오고요. 영어 아주 기초 문법 I am, you are 만드는 거 do you, are you 질문하는 법, 조동사 쓰는 법 쭉쭉쭉쭉 해서 7권의 책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아니고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완전 초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늦었지만 참 잘한 시작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나이 60에 늦었지만 영어 공부를 도전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단어만, 그것도 발음이 한국식이라서 자주 가는 해외여행 때 외국인 앞에서는요, 그거 이제 잘 못 쓰고 손짓, 발짓으로 약간 소통만 했기에 쇼핑 같은 거 하는 거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결심해서 친절한 영어 교실 신청하시고 ABC 처음부터 발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음 장이요. 죄송합니다. 이답니다. 나이 탓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를 반복하지만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가고 계신데요.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젠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한국식 발음이었는데 이제 좀 영어 비슷해졌네? 그래서 이제 욕심도 좀 생기셨대요. 내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이랑 몇 마디라도 꼭 해보리라.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손주가 다음 장이요. 생긴답니다. 그 손주가 말을 할 때쯤이면 저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겠죠. 그때 손주 앞에서 멋지게 영어로 말을 하고 싶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손주들이요. 요새 이제 태어나면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서 영어를 어린애들이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영어를 읽다가 아주 기초적인 수거지는 할머니 이거 뭐야 하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몰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십상인데 그래 조금 봐주시면 멋진 할머니이자 멋진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딸, 아들한테도 말이죠. 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 보시면 클릭해서 한번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다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본격적으로 LY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요. family.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 중간에 좀 예외가 좀 들어가 있어요. L 발음이 2번 나요. family라고 해서 L 발음이 이제 리을 2번 나기는 하는데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가족들끼리 밥 먹으라고 양식당 같은 거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 그 편의점 중에서 패밀리 마트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밀리, 가족을 패밀리라고 하는데 영어는요. family. 첫 번째 F 발음 잘 해주시면 좋아요. 패밀리 아니고 family이고요. 두 번째 밀 아니고 family 정도가 가까워요. 그래서 family가 영어식 발음이 맞고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뭐 살아가기만 해도 패밀리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family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패밀리만 하지 마시고요. F 발음만 좀 살려주세요. family요. 패밀리 아니고 family
생각만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유직, 유직이라고 하네요. 오직, 오직, 유일한을 나타내는 단어 only입니다. 이런 노래 있죠. Only you, only, 오직 당신이에요 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이 only에도 ly가 들어가 있죠. only.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ugly고요. 요거는 못생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못생긴을 영어로 읽자면 ugly 이고요. 한국식 발음을 하자면 ugly인데요. 이거 ugly 어디서 들어봤죠? 옛날 때 한 20년 전, 한 15년 전쯤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해외여행 가서 막 한국에서 하던 대로 그 나라 관습을 따르지 않고 좀 막 하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러는 경우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글리 코리안 이야기 거의 안 나오죠. 네, 그 이제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ugly한 짓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못생긴, 아유 나쁜 그런 말이 예전에 있었죠. 요새는 다들 외국 여행 가서 매너들 잘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썼던 사실은 이제 외모가 못생긴 걸 뜻할 때 쓰는 단어가 ugly, ugly였고요. 역시나 그냥 ly로 끝나니까 리 붙여주시면 돼요. 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런 거 했던 것처럼요. ugly 그 밑에는요. daily가 있습니다. D-A-I, A라고 읽히고요. 뒤에다가 리만 붙여주시면 좋아요. 자, 이 daily 같은 경우도요. 뭐 어디서 많이 보죠. daily look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look이 보이는 걸 뜻하거든요. 보통 옷 같은 거 입는 거. 자, 편하게 매일매일 일상에서 입을 법한 옷을 젊은 친구들은 daily look이라고 해요. 이 daily가 그 신문 같은 데도 나올 거예요. 왜요? 매일 뭔가 반복되는 매일매일 입는 옷,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 뭐 매일매일 어쩌고저쩌고 daily. 그죠? 뭐 데일리 뉴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고요. 리로 끝났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젤리가 처음에 나와 있죠. 젤리, 우리 먹는 그 곰돌이 젤리. 젤리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요. B-E-L-L-Y인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우리 춤 중에서 이렇게 배에다가 방울 같은 거 달고 배를 막 흔들면서 소리 막 나게 하는 춤 뭘까요? 네. 벨리 댄스입니다. 왜 벨리 댄스일까요? 벨리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벨리가 배. 아까 여기 chest 배웠죠? 배를 사실 이제 뱃살, 그죠? 이런 것들 벨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를 흔들면서 추는 춤이라 벨리 댄스라고 합니다. 돼지의 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 많이 먹잖아요. 삼겹살 먹죠. 그래서 외국 가서 삼겹살 찾고 싶으시면 pork, 돼지의 belly, 뱃살 주세요. 그러면 삼겹살 줍니다. 좋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제가 이 단어가 1000개가 넘는다고 자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나가면 품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영어 읽기보다 진도를 더 많이 나가신 분들이 이 영어 읽기에 와서 다시 복습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형용사라는 품사가 이제 우리 흔히들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는 뭐예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에요? 우리 뭐 착한 선생님, 나쁜 선생님 이렇게 착한, 나쁜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게 형용사고요. 또 부사. 이 부사는 이제 여기 형용사를 꾸며주는 녀석인데 이건 설명이 됐고 자 여기서 보시면 kind, slow, safe라고 형용사 밑으로 아주 쉬운 단어들이 써 있어요. kind, 착한, slow, 느린, safe, 안전한이거든요. 이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이게 품사가 바뀐대요. 쌤, 저는 품사가 뭔지 전혀 몰라요 하시는데 한국말 잘 하시죠? 제가 한국말로 들려드릴게요. kind는요. 친절한입니다. kindly는요. 친절하게예요. 친절한이랑 친절하게가 뭐가 달라요?
뜻은 대충 비슷한데 쓸 때 말할 때 좀 다르게 쓰죠. 맞아요. 우리도 모르게 한국말에서 부사랑 형용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 하늘 친절 하개로 바꿔주고요. 그 밑에 slowly라고 하면 느린을 느리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safe 안전한을 뭐라고 바뀔까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ly가 개네요. 개.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배우면 쉬워지는데 이렇게 바뀌고 쓰이는 녀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ly로 끝나는 단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수백 수천 개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장이요. 앞에서 봤던 거 천천히 읽어볼게요. kind 친절한 뒤에 ly 붙여서 kindly 하면요 친절하게가 되고요. 느린 뒤에 ly 붙여서 slow 뒤에 ly 붙여서 slowly 하면 느리게가 되고요. 다음 장이요. 자, 안전한 safe 뒤에다 ly 붙이면 safely가 됩니다. safely 안전하게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요. full이 이제 뭔가 가득 찬이거든요. 가득 차게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가득 찬 뭔가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된 걸 우리가 fully라고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까지만 하고 ly 끝날 겁니다. 자, 여러분 젠틀맨 할 때 젠틀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젠틀맨 하면 딱 우리는 그 영국 신사 그 딱 여기다가 뭡니까? 양복 입고 여기다가 딱 행거칩 꽂고 뭔가 기 딱 세우고 뭡니까? 타이 딱 하고 멋있는 중절모 쓰고 영국 신사가 떠오르는 게 젠틀이죠. 젠틀하다. 그죠? 이 젠틀이 원래는 이제 뭔가 온화하고 좀 부드럽고 온건하고 요런 느낌을 젠틀이라고 영어 단어에서는 합니다. 그걸 gently라고 하니까 온건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단어는요. free가 원래 이제 자유로운이거든요. 자유로운을 아까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개로 붙여서 부사처럼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운 자유롭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ee 뒤에다가 ly 붙여서 freely 자유롭게가 돼서 ly로 끝나는 거는 너무나 많다. 그냥 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물론 라이라고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리라고 읽힙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CAL 발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배웠던 거, 두 번째 배웠던 거 다 대표 발음으로 뭔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CAL은요. 우리가 어떻게 읽고 싶냐면 cal이라고 읽고 싶어요. 내지는 cal이라고 읽고 싶어요. 왜요? A를 뭔가 발음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드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A 발음이 안 나요. 자, 여러분 C랑 L 두 개를 천천히 순서대로 발음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C는요, K, L은요, L. 합치면 call 해서 한국 발음으로 클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 CAL은 call이라고 발음이 나고요. 요거 가장 대표적인 단어 밑에 있는 LOCAL이에요. 자, 이걸 한국말로 읽으면 로컬입니다. 자, 여러분 로컬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해외여행 가면 사람들이 여기 로컬 음식이 맛있어. 로컬 푸드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한국에서도 로컬 많이 씁니다. 그 지역의 그 현지의 것을 로컬이라고 해요. 뭐 한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제주도로 놀러 갔어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로컬 식당이라고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로컬 음식이라고 하면 뭐 우리 그 뭡니까? 돼지국수도 있고 그 돈베고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로컬 음식이겠죠. 그럴 때 말하는 로컬이고요. 한국에서 로컬이라고 하죠. 컬 아닙니다. 영어식 발음은 local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때는 로컬이라고 하셔도 됩니다만 영어로는 로컬 아니고 local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CAL로 끝나는 단어 또 두 개 나와 있어요. 네. 보면은 첫 번째 단어는요. medical이에요. 한국에서 이 메디컬 많이 쓰는데 그 어디 많이 쓰이죠?
옛날 때 그 의학 전문 대학원 있었죠? 그걸 보통 우리 메디컬 스쿨이라고 했나요? 해외에서는 이제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이 많죠. 그거를 우리가 메디컬 스쿨이라고 합니다. 의학과 관련된 스쿨, 학교니까요. 메디컬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하지만 영어로는요. 역시나 medical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medical. call. 네, 이거 어려우시면 컬이라고 외우고 계셨다 나중에 수정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컬이 맞고요. 그 밑에는요. musical. 자, 우리 뭡니까? 사람들 앞에다 놓고 관객들에게 노래 부르면서 연극을 하는 걸 우리는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뭐 지킬 앤 하이드, 캐츠, 뭐 한국에 있는 뭐 이런 뮤지컬 저런 뮤지컬 많죠. 그런 뮤지컬을 이렇게 쓰는데 한국에서도 역시나 뮤지컬이라고 하죠. 뮤지컬 이라고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단어는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chemical.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짧은 단어만 배웠잖아요. 긴 단어들을 이제 읽는다면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긴 단어 읽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국말도 보면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4개로 쪼개지죠. 영어도 내가 천천히 하나씩 읽으면서 하나의 소리 단위로 끊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CH이니까 최 내지는 캐, MI, 미, 컬 이렇게 잘라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chemical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그 화학 관련된 회사들 하면 어쩌고저쩌고 케미칼, 롯데 케미칼 들어보셨어요? 네, 한화 케미칼 들어보셨죠? 제가 들어보셨죠? 하려다가 말이 나와서 들어보셨죠? 이렇게 했죠. 네, 화학과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케미칼이라고 합니다. 화학의라는 뜻이 chemical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요. PH는 F 발음이 납니다. 나중에 수업할 거예요. physical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피지컬 저 사람 피지컬이 엄청 좋네.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인가 그거 해서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그 사람의 신체 스펙을 피지컬이라고 하죠. 신체적으로 얼마나 막 좋다 막 근육 많고 피지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육체의라는 뜻이고 영어로는요 physical, 피지컬 아니고 physical.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케미컬, 피지컬, 뮤지컬, 메디컬, 로컬 다 컬 하지만 영어로는 call이 맞다. 다음 장요. 자, CAL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요. VO가 vo, CAL은 call, vocal. 한국말로는 보컬입니다. 여러분 보컬이 뭐예요? 네, 우리가 저기 밴드 같은 거 보면 드럼도 있고요. 기타도 있고요. 뭐 피아노 치시는 분도 있죠. 키보드 건반 치시는 분도 있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보컬이라고 합니다. 이게 목소리랑 관련된 걸 우리가 vocal이라고 얘기하고요. 한국에서 보컬이라고 하죠. 뭐 가수들 보고 어디 그룹의 보컬 이거를 영어로 하면 vocal이 된다.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저 사람 참 cynical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cynical 이게 뭐냐면 좀 냉소적인 거예요. 뭐 이래도 뭐 저래도 별 반응 없는 그런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합계 출산율이 얼마 전에 0.7명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막 걱정이죠. 출산을 너무 안 하니까 이제 걱정이긴 한데 그런데 댓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러죠. 뭐 몰라 망하라고 하든가. 약간 이런 게 좀 시니컬한 자세입니다. 그죠? 냉소적인 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랑 마지막으로 배워볼 단어는요. MENT가 되겠습니다. MENT로 끝나는 단어도 많아요.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것도 많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 제가 발음 두 가지를 위에다 써놨죠. month 내지는 ment라고 써놨어요. 그럼 month랑 ment 중에 뭐가 더 많이 읽힐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month가 더 많이 읽힌다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가끔 ment라고 읽힐 때도 있지만 month가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month만 봐주셔도 되고요. 사실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요거 month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M-E-N-T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몇 번 보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M-O-M-E-N-T 여기 말고 여기보다 진도 더 나가 있는 친절한 대학 있죠. 거기서 강의하다가 제가 이 moment 단어 나오면 맨날 알려드리는 거 있어요. 네, 이거 뭡니까? 네, 이 moment가 어떤 한 찰나의 순간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있죠? 뮤지컬에서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 이게 지금 이 순간이 영어로 이 노래가 This is the moment 됩니다. 딱 어떤 그 찰나의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막 하고 막 쏟아붓고 승리하는 그런 그 순간 노래 그게 바로 moment가 될 것 같고요. 이거 나중에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Wait a moment 라고 할 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month 발음이 났다. 다음 장 볼까요? 자, 이 month로 끝나는 것들은요. 단어들이 다 길어요. 천천히 보면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apartment가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아파트라고 써놨지요. 네, 이 아파트가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콘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들은 콘도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걸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아파트는 좀 뭔가 되게 좀 이렇게 오래되고 좀 더 좀 되게 좀 낙후한 그런 걸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니까요. 아파트가 영어에서 이렇게 쓰인다. apartment, month. 아파트, month에서 month를 빼고 우리는 아파트만 쓰는구나. 좋고요. 밑에는요. tournament가 나와 있습니다. 이 tournament는 그냥 안 외우셔도 되겠지만 참고차 알려드리면 우리 월드컵 같은 거 보면요. 그 조별 예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32개국이 진출해서 8개 조로 나눠요. 4, 8에 32. 그래서 4팀에서 잘하는 2팀이 16강에 올라갑니다. 우리 지난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가서 16강전에서 브라질이랑 붙었습니다. 졌어요. 16강에서 떨어져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16강부터 토너먼트인 거예요. 토너먼트 뭡니까? 붙어서 지면 탈락이에요. 반면에 2002년 월드컵 때는 어땠습니까?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백헤딩으로 골을 넣으면서 이겨서 올라갔어요. 이탈리아는 집에 갔죠. 토너먼트니까요. 8강전에서 스페인을 만나서 0대0으로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마지막에 홍명보 선수 골 넣으면서 막 웃었던 기억 나십니까? 그리고 독일한테 1대0으로 지고 4강전에서 탈락을 하지요. 그런 걸 우리는 tourn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왜 month도 많냐? 아까 얘기했던 그 복잡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요거 MENT 전에 뭐 배웠습니까? CAL 배웠어요. 그죠? CAL 그것도 뭐 막 바뀌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또 어려우니까 이 MENT까지만 알려드릴 거고 오늘 뭐 제가 뭐가 뭘로 변신해요, 바뀌어요 이거는 어떻다? 몰라도 된다. 우리 수업의 목적은 뭡니까? 읽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MENT가 뒤에 붙으면 동사가 명사로 바뀌어요. 동사는 뭔데요? 첫 번째 나온 단어 예를 들면 아까 배웠던 invest 나왔습니다. invest 투자하다예요. 투자하다의 명사 형태는 뭘까요? 명사는 이름입니다. 선생님, 책상 이런 것처럼요. 투자하다를 명사로 바꾸면 투자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죠. 투자 뒤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투자하다. 또 뭐 일이 있으면 일 뒤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일하다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영어에서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다. 이건 뭐 나중에 보면 MENT가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잊으시고 자 그래서 동사가 명사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invest 투자를 뒤에다가 ment 붙이면 investment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하다가 투자가 되고요. manage가 어떤 걸 관리하다거든요. 관리하다 뒤에 ment 붙이면 management 관리가 됩니다. move가 움직이다거든요. 움직이다 뒤에 ment 붙이면
움직임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요거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줄 때 month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 보면요. 자, 길어요. 길어서 좀 죄송한데 딱 month로 끝나는 거 4개만 더 보고 오늘 강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봤죠? 투자, invest, 투자하다에다가 month 붙여서 investment. 한국에서도 회사 이름 뒤에 investment 붙는 거 많아요. 다 투자하는 회사이고요. 밑에는요, management.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요? 저기 연예인들 무슨 어쩌고저쩌고 엔터테인먼트나 엔터테인먼트도 제가 가져오려다가 말았어요. 그것도 entertain에다가 ment 붙인 거거든요. 엔터테인먼트는 아니면 그 매니지먼트 회사 다 MENT, ment로 끝나는 거죠. entertainment, management. 매니지먼트가 어떤 거 관리해 주는 거.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제일 이제 윗단계 경영자 관리자급을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다음 장이요. 아까 보셨던 거죠. move, 움직이다 뒤에다가 ment 붙여줬습니다. movement 하면 뭘까요? 움직임이 된 거고요. 이 movement도 가끔 뭐 공부하다 보면 어쩌고저쩌고 movement 사람들이 이제 막 움직인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회 운동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어쩌고저쩌고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 이런 단어 보실 수 있어요. government. government는 정부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gove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govern 하면 그 국민을 다스리는 걸 govern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을 다스리다를 명사로 바꾼 거예요.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뭡니까? 정부예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있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투표에 의해서 이쪽도 됐다 저쪽도 됐다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를 영어로 govern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요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저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해서 많이 추가를 하다가 아니야 줄이자 해서 되게 많이 줄였는데도 또 강의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4가지 배운 거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영어 읽는 거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